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왔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맏며느리인 혜리는 다른 집 며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태도는 손님처럼 예의 없고 명절에 와서는 용돈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었다. 물론 오늘도 양손은 텅텅 비어 있고 어깨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다. 평소에도 일손을 도우려는 기색이 없는 며느리지만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어김없이 차려진 음식과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절 음식은 뭐 항상 먹는 거라 부담스럽고 좋은 데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또 일손을 덜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띠고 혜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너도 좋다면 아주 맛있는 데로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꾸나. 남편 성호 씨도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명절에 가끔은 외식도 괜찮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혜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영숙 씨는 속으로 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혜리는 화색이 돌았다.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의 분위기에 만족한 듯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도 상냥하게 며느리 혜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저녁 메뉴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차려졌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살짝 일어나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다가간 영숙 씨는 종업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희는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아들 내외가 뒤에서 결제할 겁니다. 방 번호는 5번이에요. 종업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영숙 씨와 남편이 먼저 앞서 나가자 혜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뒤로 처졌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 저희 뒤따라 나갈게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수와 혜린이 나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와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 손님, 아직 계산이 안 되셨는데요? 순간 민수와 혜린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며느리 혜린은 속으로 영숙 씨가 미리 계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 어머니가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종업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손님 두 분께서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 민수도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상태였다. 어쩌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혜리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다. 민수의 초조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마쳤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을 받아든 혜리는 순간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업원은 공손하게 설명했다. 오늘 손님들 식사와 더불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모임 예약까지 미리 결제해달라고 하셔서요. 다음 모임 메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속이 쓰린 듯 지갑을 닫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왜 우리가 결제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명절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좀 돈을 써야 하지 않겠니? 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집은 다 받는다는 명절 용돈도 안 주고. 아니, 명절인데 너희도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아. 그래서 오늘은 혜린이한테 제대로 명절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 민수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 성호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아주 통쾌했겠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길래 이번엔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지 뭐. 앞으로는 두 손 가득히 뭘 챙겨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도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영숙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으로 이번 명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명절에도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다.